첫 번째 달려보죠. 슈크림빵이 휘릭 손님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장님 제보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10원 모양 빵을 파는 곳. 자, 손님이 준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죠. 자, 그리고 한창 빵을 만들고 있던 이때, 어머, 치즈가 왜 그 모양이야? 어우, 양은 또 왜 이렇게 정말. 자, 손가락질에 급기야 빵을 팍! 야, 그러더니 몸에다 던졌어. 그러더니 그냥 뭐라고 또 하더니 그냥 갑니다. 어라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왔네. 그러더니 야, 그 빵 다시 내놔. 아우, 별꼴이야 진짜. 아, 확실히 날이 더운 모양이에요. 도무지 맥락을 알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은 10원 모양 빵을 판매하는 가게인데요. 5, 6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왔는데 빵 반죽에 치즈를 넣는 과정을 보더니 치즈를 반듯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자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장사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자연산 치즈라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잘릴 수 있고 크기가 다르게 잘려도 양이 더 많은 부분을 넣는다고 설명을 했지만 여성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급기야 제보자를 향해서 보신 것처럼 빵을 던졌다고 합니다. 던진 빵 때문에 제보자의 아이고. 옷에 슈크림이 묻었는데요. 여성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빵을 만들어 주겠다고 다는 제보자의 말을 거절하고 그냥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여성이 다시 들어와서는 던진 빵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또 오겠다면서 떠난 여성은 다행히 현재까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부당하게 당해도 손님에게 화내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커피숍 사장님한테는 커피 뿌리는 인간들, 10원빵 사장님한테 10원빵 던지는 인간들, 정말 나쁩니다, 교수님.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빵을 파시는 분은 심성이 착한 분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뭐 어떤 시비가 붙어서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빵을 팔면서 치즈를 사각형으로 넣든 원형으로 넣든 그거는 뭐 사장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그걸 갖다가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갖다가 만약에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빵집을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렇게 던진 건 저게 일종의 폭행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그 던진 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날씨 탓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 또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3년째 불법 주차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눈에 띄는 투톤 차량, 노란 실선을 당당히 들여밟고 불법 주차 시전 중.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무려 3년째 저 자리에 망부석 아니 망부차가 돼 있다는 것.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그걸 3년을 지켜보면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마두역에 있는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꼭 거길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그 차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었다가 지운 사진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그 공무원분이 보셨대요. 그리고 얘기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대요. 그분이 법을 또 너무 잘한대요. 그 코너에 돌자마자 몇 미터 안에 차를 대면 견인해 갈 수가 있대요, 법적으로. 근데 그 위치를 딱 벗어나서 차를 댄대요, 그분이. 독일의 럭셔리 세단 그 마이바땡, 이거 이렇게 비싼 차 타면 뭐 합니까? 네, 참 저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황색 실선 저 부분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횟수로 3년째 최소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저게 그냥 주차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청 그리고 시청, 신문고까지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딱 위치가 애매합니다. 교차로 이런 데서 한 5m 정도. 그러면 견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딱 5m를 벗어난 지역에 주정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공무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렇게 될 때마다 뭐 과태료라든지 벌점 부과되는 거거든요. 돈으로 뭐 해결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법을 좀 바꿔서 주정차 위반하면 그냥 견인 가능하도록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부숴버리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법은. 아니, 박 변호사님. 혹시 제가 국회로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회 갈 생각 없고요. 가지도 않을 뿐더러 러시아인가 어디 다른 나라 보니까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예, 다음 이어가죠. 연기파 도둑.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원단 가게로 들어오는 저 남자. 아, 사장님 계세요? 아, 괜히 한번 불러보더니 뒤도 한번 뒤돌아보고 쳐다보니 자, 보죠? 뒤도. 자, 그러면은 금고에 뻗는 마수의 손길. 돈을 주섬주섬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더 훔칠 거 없나 한번 보더니 자, 그때 나가려던 찰나 사장님 등장 딱 줘. 아유 배야. 아유 사장님 큰 거. 화장실 어디 있어? 착한 사장님 저기로 가서 꺾으면 화장실 나와요. 아 저기요 하더니 배를 쓰다듬으면서 주랭랑을 치는데 와 진짜 말이죠 양 변호사님 예 진짜 사건 반장하면서 별의별 놈들 다 봤지만 정말 이 인간은 역대급 인간입니다. 아, 진짜 저 지금 보신 영상은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제보자의 아버님입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40년 동안 원단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기 이제 다른 지점이 있나 봐요. 아침에 거기 다른 지점을 열어놓고 오다가 저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하고 마주친 겁니다. 마주치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르신이 당연히 여기라고 또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금고에 돈이 없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 장면이 딱 찍혀 있었던 겁니다. 주로 잔돈으로 한 5, 60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범행 시간도 한 1분도 안 걸렸고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배 아파요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상습범이고 계획범이고 게다가 저 시장 주변의 분위기상 나이가 많은 분들을 노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님 너무 상심하셨다고 하시고요. 다른 피해자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아이고 배야 이거를 생각했겠느냐 이거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음 이어갑니다. 난데없이 쾅쾅쾅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일어난 황당한 장면 만나보시죠. 자, 두 손을 꽉 쥔 사람 좌우로 고개를 두리번 하더니 차량 앞으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쾅쾅쾅쾅쾅쾅쾅 보닛을 타작질을 합니다. 그렇게 M1 차를 패더니 갑자기 또 사라져버리네 또. 자, 박 변호사님. 예. 확실히 날이 덥다니까요. 뭡니까, 이상한 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지난 16일 부산에 이제 어느 아파트에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방문할 일이 있어서 노면에 이렇게 주차를 해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볼일 다 보고 나와 보니까 저렇게 차량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어떤 남성이 와서 13번 정도 보닛을 가격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고요. 저렇게 가격했는데 아주 좋았을까요? 찌그러졌어요, 보닛이. 찌그러졌고 문제가 있어요. 차가 출고된 지 한 달 됐고요. 어쩜 본격적으로 좋아. 운전한 지 2주 만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아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저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뭔가 불법적 주차가 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뭐 그것도 때리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주차도 했고요. 만약 다른 아파트에 방문하면 그런 출입증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실에 받아서 붙여놓고 살짝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했고 저 사람이 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 지금 다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는 못하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저렇게 때리고 가고 이 사람 또 그 동네 주민도 아니라고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택시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10년째 남의 편.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1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결혼 생활을 20년 정도 유지한 전처가 있었는데 이미 집을 나간 지 5년쯤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연자와 남편은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양쪽 집안이 지난 10년 동안 가족 행사도 챙기고 같이 여행까지
산에까지 가고는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이 지낸 건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전처와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전처가 아들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어허. 거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답답해진 사연자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하자 이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하려면 전처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성질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귀찮아서 이러는 것 같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연자의 생일을 맞아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걸 잊어버리고 다른 약속을 잡는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약속을 놓치는 등 서운하게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 때문에 사연자는 이제 남편을 떠난 전처가 이해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재산 주기 싫다고 이혼도 안 하고 무시하는 남편, 아예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계제인가 싶으면서도 말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탑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아니 양지열 씨, 당신 도대체 무슨 꿍꿍이니? 또 여자랑 이혼도 안 하고, 그 여자랑 이혼도 안 하고, 나랑 혼인신고도 안 할 거면 10년 동안 한 이불을 뭐하러 덮고 있어?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아니? 10년 동안 난 상간녀로 살았던 거야. 지훈이 결혼식 끝나면 이혼한다며 왜 안 해? 야, 난 도대체 뭐야? 안 되겠다. 그냥 너 죽고 나 살아야 되겠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 얘기도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이 여편네 정말 또 이런다. 이봐요, 백다희 씨.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내 마누라야. 그깟 서류 쪼가리가 뭐 중요하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가족이 다 공인하고. 아니 그런 부부지. 내가 지훈이 엄마 그 여자한테 단돈 1원도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알면서 그래. 왜 내가 왜 그러겠어? 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몇 번을 말하니? 야, 저녁이나 빨리 차려, X. 자, 박 변호사님. 뭐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법상으로 봤을 때는요. 중원적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혼인 상태, 법률혼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사실혼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해소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다른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만약 여성도 사실 이 제보하신 여성도 그걸 안 했던 게 아쉽긴 한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준다면 좀 안타깝지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전처하고 이혼하지 않는 남성을 어떻게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는지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요. 서류 쪼가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전처에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물려주는 것을 걱정을 한다면 제보자에게는 재산 줄 것 같습니까? 다른 여자 만나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혼하면 전처 재산 나눠주는 것이 싫다라고 하면 이 제보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잘 생각을 하셔서 말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잘 예상을 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나쁜 남자인 것 같아요. 이거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계세요.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제보자분은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산 지 10년 됐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받기도 어렵고요. 재산 분할도 못 받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전처하고의 재산 분할을 해줄 게 싫어서 지금 이혼 안 한다고 남편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서요. 전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남편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었으면 이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저거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은 만약에 떼어줄 재산이 있다라면, 그리고 법적으로 그 권리가 있었으면 이미 그 전처가 떼어갔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 제보자분은 이혼해도 아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상태는 더 심해집니다. 아이고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헤어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스 쪼꼬님, 이용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S님, 무슨 현대판 두 집 살림인가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자님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좀 좋은 좀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